우리는 흔히 성공한 사람을 떠올릴 때 천재, 명석한 두뇌, 특별한 재능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실패를 수천 번 반복했고 학교에서는 가르칠 수 없는 아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동료와의 관계에서도 수없이 비난받았던 사람이 세상을 바꿨다면 어떨까요? 이번 위인 도서관의 인물은 천재라 불리지만 스스로는 천재임을 부정했던 남자, 실패를 피하지 않고 오히려 실패를 설계했던 사람, 전구 하나로 반의 역사를 바꾼 인물, 에디슨입니다. 1847년 미국 오하이오주의 작은 마을 밀란, 어두운 곳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이의 이름은 토머스 알바 에디슨. 훗날 세상을 밝히는 아이의 탄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디슨의 어린 시절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성홍열의 후유증으로 청력이 크게 손상된 탓에 학교 수업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는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평가는 에디슨의 가능성을 규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가능성을 믿어준 사람, 어머니 낸시 에디슨이 그의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학교에서 데려와 직접 가르치기 시작했고 책을 읽게 했으며 무엇보다 질문을 멈추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에디슨은 질문이 많았습니다. 왜 소리가 나는지, 왜 불이 타는지, 왜 물건은 떨어지는지. 하지만 그는 답을 기다리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직접 실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실은 실험실이 되었고 집안은 화학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실패는 일상이었고 폭발도 잦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실험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에디슨에게 실패는 틀림이 아니라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에디슨은 결코 빠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책을 읽는 속도도 느렸고 수학 계산도 더뎠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번 이해한 것은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의심했습니다. 저 아이는 머리가 나쁜 게 아닐까? 하지만 에디슨은 자신의 약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외우지 않았고 암기하지 않았으며 직접 만들어보며 배웠습니다. 이때부터 그의 인생에는 하나의 방식이 자리 잡습니다. 이론보다 실험이 먼저인 방식. 이 습관은 훗날 그의 모든 발명의 기반이 됩니다. 1859년 에디슨은 12살의 나이로 기차 안에서 신문과 사탕을 팔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일에만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기차 화물칸 안에 이동식 실험실을 만들었고 직접 신문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그러나 한 번의 사고로 화학약품이 터지며 기차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하지만 이 경험은 그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기술은 돈이 될 수 있고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1869년 에디슨은 전신 기술을 개량하며 처음으로 의미 있는 수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작은 연구소를 세웁니다. 훗날 발명의 공장이라 불리게 될 멜로파크 연구소였습니다. 에디슨은 혼자 일하지 않았습니다. 팀을 꾸렸고 아이디어를 모았으며 실험을 체계적으로 분업화했습니다. 이곳에서 발명은 개인의 번뜩임이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이 됩니다. 이 시기부터 에디슨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좋은 발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사용될 수 있는 발명이라는 사실을. 그러나 현실은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디어는 넘쳐났지만 자금은 늘 부족했고 투자자들은 결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때 에디슨은 한 가지 선택을 합니다. 발명만 하는 사람으로 남지 않겠다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 이후 발명은 영감이 아닌 산업으로 다시 한번 진화합니다. 사람들은 에디슨을 전구 하나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도 그는 수없이 실패했습니다. 전신 속도 개선 장치, 초기 음성 기록 기술, 대부분의 그의 기술은 시장에서 외면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실패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에디슨은 실패한 기술들에서 부품과 아이디어를 따로 분리해 보관했습니다. 이 방식은 훗날 전구를 실험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전구는 에디슨을 상징하는 발명입니다. 하지만 그는 전구를 처음 만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전구 발명의 문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얼마나 오래 안정적으로 켜질 수 있는가. 수없이 반복된 실험 끝에 마침내 전구는 밤을 밝히기 시작합니다. 에디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작동하지 않는 방법을 1000가지 알아냈을 뿐입니다.
하지만 성공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있었습니다. 바로 전류전쟁입니다. 에디슨은 진유를, 니콜라 테슬라는 교류를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에디슨은 지나치게 공격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기술을 방어했고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충돌은 전기 기술의 발전을 한 단계 앞당겼습니다. 역사는 승자와 패자를 기록하지만 기술의 진보는 늘 갈등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에디슨은 종종 혼자 모든 것을 만든 천재로 그려집니다. 하지만 사실은 달랐습니다. 넬로파크에는 수십 명의 연구원이 있었고 그들은 밤낮 없이 실험했습니다. 하지만 특허에 남은 이름은 대부분 에디슨 하나였습니다. 그로 인해 비판도 뒤따르기 시작합니다. 공을 독차지한다. 진짜 천재는 뒤에 있다. 하지만 에디슨은 말합니다. 나는 혼자서 일하지 않는다. 그러나 책임은 내가 진다. 그는 팀을 만든 사람이었고 방향을 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전구 이후에도 에디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축음기, 영화, 배터리, 통신기술. 그 결과 1000개가 넘는 특허가 그의 이름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나 에디슨은 자신의 일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하루도 일을 하지 않았다. 그것은 모두 재미있는 놀이였다. 엄청난 성공 이후에도 에디슨은 늘 불안해했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했고 젊은 발명가들이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실험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노년의 에디슨은 배터리와 저장 기술에 집착합니다. 전기는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저장하지는 못했습니다. 에디슨의 시선은 끝까지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해 있었습니다. 1931년 10월 18일 미국 뉴저지주 웨스트 오렌지 토머스 에디슨은 84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의 죽음은 갑작스럽지 않았습니다. 오랜 당뇨와 합병증으로 몸은 이미 많이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큰 소란도 없었습니다. 마치 한 번의 실험이 끝난 것처럼 조용히 그의 시간도 그렇게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조용히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 전역은 잠시 숨을 고릅니다. 그날 밤 여러 도시에서 전등이 잠시 꺼졌습니다. 한 사람을 추모하기 위해 사람들은 빛을 내려놓았습니다. 불을 만든 사람을 기억하는 방식으로 세상은 잠시 어둠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밤이 이렇게 밝아질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군가의 끝없는 실험과 실패 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에디슨은 늘 옳지 않았고 때로는 비판받아야 할 선택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는 재능보다 과정을 믿었던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에디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재는 2%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만들어진다. 이 말은 타고난 재능을 자랑하기 위한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끝없이 반복하고 다시 시도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자신의 시간을 담담하게 정리한 말이었습니다. 에디슨은 끝내 모든 것을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음으로 나아가기 위해 오늘 할 일을 선택하는 태도만은 마지막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끝나지 않고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위인 도서관이었습니다.